안녕하세요. IDA 입시연구소 앨리스 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입시 정보 또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입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관심 많고 또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 위주 전형 분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들을 좀 주안점으로 두고 잘 챙겨봐야 될지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 이번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학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강대학교가 갖고 있는 좀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시는가요? 네, 좀 작지만 강한 대학, 그 다음에 되게 알찬 대학, 스마트한 대학, 네,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학교 캠퍼스가 작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그 희망하는 대학이 정해지신 분들은 꼭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의 캠퍼스를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을 저는 권유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그린 것과 현장에서 직접 학교를 보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드는 다짐이라던가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꼭 한번 방문을 해서 동기부여도 받고 내가 여기서 입학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상상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본인에게 입시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이제 서강대학교의 이제 일부 전경이 잘 나온 사진이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적으로 서강대학교가 작다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이제 모집 단위가 작다 보니까 인원 자체를 많이 뽑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만큼 뭔가 소수정예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개인적 역량들을 잘 키워서 사회에 배출하는 그런 이미지가 또 서강대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충족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대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학교 전경 그 사진인데 어떤가요? 네, 작지 않죠. 네, 생각보다 건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크기도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네, 다양한 기자재나 시설들이 당연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가 이제 가장 장점인 중에 그 장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장점이 지리적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 꿈꿨던 신촌 라이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신촌역 주변에 이제 그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대학들과의 그런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학점 교류라던가 뭔가 그렇게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적인 그런 혜택들도 사실은 그 서강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위치 보시게 되면은 2호선 그러니까 이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는 2호선 신촌역에서 가장 가깝고요. 도보로 10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후문 쪽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이대 쪽이 가깝고 그다음에 경의선 서강대역하고 여기 대흥역 서강대역이 6호선이 또 있기 때문에 교통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교통적인 뿐만 아니라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제 환경, 그리고 막상 이제 이 학교 주변은 상당히 이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거운 꿈꾸는 그런 대학 생활을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잘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강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은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뭘까, 그다음에 이 학교가 어떤 것들을 조금 잘 제공해 주는 것일까라고 개인적으로 찾아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 지금 준비된 자료 잠깐 보시면 서강대학교의 교육 비전과 가치는 이제 이타성, 창의성, 수월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좀 참고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대학이 사실 그 교육적 비전이나 아니면 원하는 인재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고 있는 그런 단어가 가진 뉘앙스나 뭐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부분에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타성 보시게 되면 남과 함께, 남을 위해서, 남을 통하여 소통과 봉사하는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 중에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요소로 차지하는 부분이 인성인데 인성적 영역으로 비교해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창의성 같은 경우도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융복합 교육으로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한다. 사실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창의성들은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요구하는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학에는 커리큘럼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대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교육적 비전으로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월성입니다. 여기서 수월성으로 표현된 부분은 학문의 질적 탁월성을 추구하고 뭐 균형 있는 학문의 발전을 꾀한다. 뭐 진리를 뭐 깨닫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수월성도 사실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학문을 잘 익혀서 학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 자체에 뭐 이렇게 비교를 두지 않고 어떤 학문이 더 우수하다,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문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고유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뭐 강요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니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 특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이제 아우르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려를 한다거나 걱정할 필요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강대학교가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이제 다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복수전공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뭐 A 학과와 B 학과를 같이 전공한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별도로 자기가 직접 전공을 세팅해서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다 열어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학과나 아니면 내가 특정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대한 학습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가 아마 가장 적절한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학생들한테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땐 서강대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자료는 이제 서강대학교 홈페이지에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2022학년도 신입학 전형 계획 2020년 4월 30일 기준자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 이제 수시대 정시 모집 비율 잠깐 살펴보시면 수시가 988명, 한 57.6% 정도 되고요. 정시 전형이 696명, 40%입니다. 일단은 이제 수시 비중이 그래도 여전히 높죠. 근데 정시 비중도 이제 조금 작년보다는 좀 변동폭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31명 인원 자체도 작고 비율도 낮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그 변화된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른 기회 전형 모집 인원 확대하고, 지원 자격 확대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일단 고른 기회 전형이 많이는 늘지는 않았어요. 60명에서 72명 정도에서 한 12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자격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자격이 고른기의 전형 안에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전형이 조금 심플해졌습니다. 수시 3개 정시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시 3개가 교과, 학종, 논술 이렇게 3개로 좀 정리가 됐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한 개의 전형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변화가 이번 2022학년도에 이제 주요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 전형 서류 평가 100%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정시는 오늘은 정시는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수시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 100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시에 이제 1, 2, 3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가 이제 학교장,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서강대 교과는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제 일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별로 고교장으로 추천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10명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수험생 부담 완화 조치. 학생부 종합전형 전 전형에 수능 최저가 이제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제출 서류 간소화의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이제 폐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소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고3 되신 분들이 입학하는 2022학년도에는 서강대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없이 오로지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면 평가를 해서 최종 합격자까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 별도로 입시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심플해진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일부 조정에 아까 제가 특성화고 졸업자 자격이 추가된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자소서가 없어진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에서 교과 전형 자체가 학교장 전형으로 새롭게 신설됐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입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전형하고 수시 전형 위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신설된 고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172명, 각 학과별로 모집 인원은 신입학 전형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영상 시간 관계상 학과마다 몇 명씩 뽑는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여기 나와 있는 과목별 서치화 등급 또는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이 기재된 과목으로 4학기 이상 이수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학기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마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 과정, 그 다음에 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나 방통고, 기타 이제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그런 고등학교 출신들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 이 전형은 교과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 위주로 평가가 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교과 90%, 비교과가 10% 들어갑니다. 토탈 1000점 만점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고요. 전 요소 모두 정량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10%를 정량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및 학생부 비교과 반영 점수 산출 방법은 이 자료 17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비교과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성적 산출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산출 방식이나 적용 방식들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성적 자체가 어떻게 반영될지 예시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90%는 교과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발 방법하고 이제 최저 학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텐데, 선발 방법은 당연히 이제 그 성적 순에 따라서 총점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교과다 보니까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수학, 국어,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이고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 6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이 필수겠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최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교장 추천, 반영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부분 중에 제가 비교과가 아까 이제 정량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교과는 10% 들어가는데 딱 2가지만 봅니다. 출결과 봉사. 이거는 이제 50점,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반영을 하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요. 여기가 이제 점수겠죠. 1구간을 받으면 50점, 5구간을 받으면 그냥 0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3일까지는 괜찮아요. 네. 이제 이거는 사고나 무단 결석 기준입니다. 지각이 아니라 그냥 결석이에요. 그 다음에 15일 이상이 돼야 0구간이죠.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다 1구간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시간. 이 봉사시간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코멘트가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간 총합을 사용하겠다. 생기부에 보면 봉사시간이 나와 있죠. 그걸 그냥 일과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봉사 총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0시간 이상이면 그냥 50점을 받는 거고 5시간 미만이면 0점입니다. 근데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대체적으로 전체 봉사 시간이 웬만하면 20시간 이상은 다 되기 때문에 물론 간혹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거의 다 2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교과는 크게 감점 요소가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출결 자체가 사고 결석이나 무단 결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참고해서 이 비교과가 정량 평가가 아닌 죄송합니다.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으로 평가해서 반영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많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49명 모집 계획이고 여기 이번 전형 방법 보시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전형 요소 서류평가 100,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외에는 없습니다. 자소서 폐지됐죠. 그리고 면접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류평가 요소로 100% 평가해서 뽑기 때문에 생기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생기부에 담겨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서류평가 100% 이런 형태의 전형 요소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 학기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생기부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구상을 좀 잘 하고 있나요?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학년 1학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또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 곧 개학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내가 한 학기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지금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도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업 역량에 대한 뒤에서 이제 서류평가 요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3학년 1학기까지 본인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느 정도 상위권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동아리 활동은 1, 2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변경하지 않고 꾸준히 3학년 1학기까지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전공 자체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진로 목표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어차피 2학년 때부터 이제 관련 동아리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을 텐데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서류 평가를 할 때 좀 주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가 진정성 있게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끌어왔는지가 사실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 관련 연계 활동의 취지로 동아리 활동을 쭉 잘 2학년까지 유지를 했다면 같은 동아리를 3학년 1학기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이제 동아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반드시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진로 목표와 아니면 또는 희망하는 전공과 연계된 키워드가 반영이 되는 관심 분야가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최종 보고서라던가 발표라던가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교과학습 속에서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쵸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평가자가 가장 생기부 안에서 비중 있게 보는 부분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특입니다. 세특 같은 경우는 각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보고 계셨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친구한테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특에서 교과학습상에서 이제 습득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결과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심화시키고 싶은 내용들을 얼마나 구체화시켰는지 그리고 교과학습과 독서활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탐구활동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지가 세특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특히 서강대나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3학년 1학기를 현명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자세하게 알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조금 똘똘하고 스마트하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시라면 저희 IDA 입시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서류평가 요소를 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른기회는 72명 선발 예정이고요. 인원도 많지 않고 정해진 그 대상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다음에 기회균형 선발,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해서 세부 지원 자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회균형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권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지원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대상자가 확대된 특성화 고고 졸업자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예정한 자로서 아래의 동일 계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기준학과 이수자 그리고 관련 전문교과 30단위 이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중요 표시에도 나와 있지만 기준학과 같은 경우는 차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전형을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전형을 알게 된 분이 있어서 이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차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지원 자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체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고른기의 전형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평가 요소는 동일합니다. 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게 되고 전형 요소는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제가 서류평가 요소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사회 통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도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6명 모집 예정이고, 그 지원 자격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그리고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지원 자격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세부 지원 자격이나 이 부분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게 되고 전형 요소는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모든 전형은 같은 전형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모든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서강대학교 수시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전체적으로 전형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이미지보다는 좀 간결하고 또 전형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좀 심플하게 운영이 되는 학교의 이미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서류평가 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는 학업 역량, 정은 인성, 의는 성장 가능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함. 네,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죠.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제출한 서류는 오로지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평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 평가 요소를 어떻게 배점화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지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평가 점수는 1000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율은 100%입니다. 자, 지를 보게 되면 학업 역량을 학업 태도와 의지 10%, 성취 수준 40%,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50%를 학업 역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학업 역량의 평가 비중이 높죠. 서강대가 갖고 있는 전형 요소의 특이점이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인성 20%,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의의를 30% 이렇게 해서 총 지는 500점. 정은 200점, 의는 300점 이렇게 비율과 평가 점수를 규정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기준, 그 세부 평가 요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을 살펴볼 텐데, 평가 방향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학업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이런 거죠.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학년 때 특정 과목의 성적이 너무 낮았지만 학년이 지날수록 성적을 향상시킨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탐구 능력, 융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세부 평가 항목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 자, 먼저 학업 성취도를 보면 교과목의 석차 등급 원점수. 근데 이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업 능력 지표와 교과목의 이수 현황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내신 성적, 즉 학업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평가 기준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평가 기준 외에 이제 각 대학별로 세부 평가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평가 기준에 입각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의 원점수, 그 원점수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친구가 대략 이 과목은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서 제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능력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융합 능력은 문이과 경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의 폭을 확장한 경험과 과제를 수행한 경험. 네, 이거를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생명과학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연계열 친구가 국어 시간에 뭐 특정 주제를 학습을 하다가 그 주제와 본인이 관심 있는 생명과학 쪽에 이거를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본인이 과제로 수행을 하게 됐을 경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모두를 다 충족하겠죠.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조금 이거는 솔직히 이제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웬만한 대학 사정관들이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교과의 교과 학습을 하다가 거기서 어떤 단원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그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과제화시켜서 탐구해봤던 경험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상당히 나이스합니다. 매우 좋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지금 나와 있는 여기 탐구, 융합, 비판적 사고력 이런 부분들로 비슷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 특히 수행평가나 개인 보고서나 진로 관련 보고서나 그렇게 전공 관련 뭔가 엮을 만한 그런 보고서나 발표 또는 대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뭔가 엮어서 그런 키워드들을 잘 생기부에 남긴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부 평가 영역을 보시게 되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세특, 그 다음에 수상 영역,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중심으로 학생부의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인성인데 평가 방향 살펴보면 일단 인성 평가는 각 대학마다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평가 방향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교사와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원자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 희생 사례,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 규정 준수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4가지를 세부 평가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업 능력, 이타성, 소통 능력, 도덕성. 자, 이거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특히 이제 여기 학생부 평가 영역 보시게 되면 출결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규정 준수에 해당이 되겠죠. 또 성실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자,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보다도 질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특정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때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 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보다는 진정성 있게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을 조금 많이 더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봉사활동 시간 자체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진짜 배려심을 갖고 있고, 내가 실제 다른 사람들을 뭐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봉사활동을 진정성 있게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협업 능력에 보시면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타성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그다음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 이런 부분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 능력,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도덕성은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태도,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인성 영역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할 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찌되었건 학교 생활 우수자를 뽑고자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갖고 있는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키워드들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잘 이수가 되고 또 잘 활동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제 정한 규칙들이라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서 생기부의 그런 내용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가능성의 의인데, 이걸 이제 발전 가능성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가능성은 좀 여러 가지 그런 그 키워드나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 세부 평가 항목 보시면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자기주도성과 리더십을 성장 가능성에서 많이 보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가 되게 낮았지만 학년이 지나면서 학업이 이제 성적이 점차 이제 오르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도 자기주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도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 친구가 낮은 성적에서 조금 높은 성적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련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스스로 이제 주도했을 확률이 높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대학에 와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종합해서 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방향 잠깐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나오죠.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겠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성향. 사실 이 자기주도성은 학업도 학업이지만 여러 가지 그 교내 활동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 어필되는 활동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근데 사실 리더십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무슨 반장이나 부반장 또는 학급의 임원, 전체 학생의 임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상황에서 조별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조장의 역할이 리더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소규모 집단 안에서의 리더의 경험도 충분히 이제 리더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생기부에 어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학년 때까지 조금 약했다면 3학년 1학기, 지금 한 학기 동안은 내가 작게라도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주도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좀 어필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 동안은 그런 부분의 활동을 좀 집중을 해보는 것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좀 팁으로 제공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교 재학 시 경험, 그 다음에 학습 태도,
행동 성향 등을 통해서 대학 입학 후에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미흡하지만 변화되는 추이나 뭔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 속에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런 활동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사실 평가자는 생기부를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평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주도성 보시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이나 결과. 학교 생활은 사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은 조금 배제하고 본인이 선호되는 활동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좀 참여해서 그렇게 경험을 나는 많이 쌓았다,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해봤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기부의 마무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리더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실 이 리더십에서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나와 있는 코멘트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안에서 어떤 영역을 보느냐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진로 희망 사항,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뭐 행동 특성 및 종합급 의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항목들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다른 서류 없이 면접도 없이 오로지 생기부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활동들이 전부 다 평가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서 서강대학교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시 논술 일반 전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논술은 169명 선발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서강대에서 논술도 또 중요하게 이제 운영되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학생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전형 방법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논술은 80% 반영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20% 적용이 됩니다. 교과 10%, 비교과 10% 이렇게 해서 총 100%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술의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등급합 총 6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만 최저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20% 반영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반영하는지 잠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관련 석차 등급을 그 부여한 과목을 정량평가에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출결 5%, 봉사활동 5% 이렇게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요거는 이제 전형에 대한 간략한 안내만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차후에 모집 요강이 이제 곧 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업로드되는 모집 요강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위주 전형 분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서강대학교 표가 있는데
듣기만 해도 네, 가슴이 두근거리죠. 네, 서강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들어봤던 표어였을 텐데 여러분들이 진짜 서강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드리고 쉽고 또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서강대학교 진학을 고민하거나 희망하거나 또 올해 이제 3학년 되신 분들 입시 준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제 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아이디의 입시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